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5.57%, 코스닥은 5.25%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은 오늘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았는데 거의 2조 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개인과 기관들이 이 물량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역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고 개인하고 기관들이 팔았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만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많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은 이 세계 다른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시아 쪽 비해서는 조금 덜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이 지난주 금요일날 이 정도 하락 마감이 됐고 지금 유럽 이렇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5%대잖아요. 지금 아시아 같은 경우는 니케이하고 상해는 7%대,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더합니다. 13.2%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이게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가 이렇게 하락 마감한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하락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갖다가 부과를 했고 전 세계가 지금 정말로 경기 침체 공포로 막 헤매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저렇게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각국이 협상을 하려고 하면 물리적인 시간이 좀 걸리고 또 그게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긴 하잖아요. 실제 시행되는 거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말로는 아직 뭐 그대로 시행할 생각이다. 뭐 해제할 생각이 없다. 말을 바꿀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좀 멀리 볼 때 트럼프가 왜 저런 짓을 벌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겠는가를 오전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필독 공지를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트럼프가 과연 관세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겠는가. 이게 단기적인 게 아니고요. 한 7년에서 10년 정도 되는 어떤 투자의 큰 시나리오에 대한 그림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고 요걸 우리가 잘 대응하면은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재산을 모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산을 불릴 수가 있을 겁니다. 아직 읽어보지 않은 분들께서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고, 또 예전에 관련해서 이야기도 카페에서 많이 해드렸는데 중간중간에 막 읽다 보면 뭐 저는 계속 연속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띄엄띄엄 이렇게 부분 듣다 보면은 전체 흐름을 갖다가 서로 매칭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상대방이 알아듣는 게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예전에 했던 걸 쭉 한번 읽어보시고 또 앞으로도 간간히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위기일 수도 있고요. 큰 면으로 또 다르게 보면은 우리한테 엄청난 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 한 앞으로 20, 30대 요때 우리 애들이 한참 사회에 진출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질 것으로, 또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은퇴하는 그런 나이 때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요때 우리가 잘 대응해서 물 타고 넘으면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계속 그에 따른 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했고 전 세계 돈은 지금 어디로 가 있느냐.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은 이 채권밖에 없습니다. 채권을 제외하고서는 지금 경기 민감이라든지 뭐 경기를 판단한다거나 아니면 주식이라든지 뭐 이건 뭐 경기 방어라든지 뭐 싹 다 그리 지금 다 날아가 버리고 돈은 채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의도한 게 저거라면은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뭐 간단하게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은 뭐 이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 돈이 많이 엄청나게 풀렸죠. 돈이 많이 풀렸고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게 뭐 노동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경제 활동을 통해서 돈 번 게 아니라 그냥 인쇄기로 찍어서 세계 각국에 돈을 풍겨야 되지 않습니까? 쉽게 번 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려운 분들은 그걸 갖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쓸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코로나 때 직장 안 잘리고 계속 다니는 분들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돈을 공짜로 생긴 돈이기 때문에 자산 시장으로 넣었겠죠.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돈이 풀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 인공지능 AI 관련 어떤 거품이 일어나면서 실제 미국 시장의 그간 상승은 거품,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돈이 미국의 주식 시장으로만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외되는 쪽이 어디냐? 어떤 미국 이외의 주식 시장이 소외가 됐고, 또 미국도 상업용 부동산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좋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식 시장밖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죠. 그런데 이처럼 거품을 꺼주는 데 있어서 트럼프가 관세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주식시장 거품이 지금 단번에 이렇게 꺼지게 되는 거고, 돈이 지금 이렇게 채권적으로 이동해서 피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실제 저런 거품이 꺼지게 되면은 강제로 일단 거품을 꺼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금 여력이 안 되는 기업들 파산할 거고요. 돈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파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좀 여력이 안 되는 가게들은 가정은 파산을 할 겁니다. 실제 이제 파산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경기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다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가고 있습니다. 관세로 경기를 갖다 인위적으로 불황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돈이 사라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하고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또 실제 돈이 사라지는 게 돼가지고 그 돈을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고, 그럼 금리를 갖다가 내리게 되면은 다시 돈을 늘리는 방법이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죽는 사람은 일단 죽는 거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시 대출을 받아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럼 그 과정에 대출이 점점 일어나게 되면은 돈이 다시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게 이제 돈이 다시 이렇게 늘어나는 와중에 기술은 계속해서 지금 혁신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고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대차 미국에 공장을 짓는데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적은 사람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봇으로 공장을 돌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인공지능으로 기업 수익이 아마 극대화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살아남는 이 기업들은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이렇게 돈을 벌게 될 거고, 금리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다시 대출을 받겠지요. 돈이 다시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코로나 때는 정부에서 줬다 그러면 금리가 싸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냥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들어가고 기술 발전과 더해져서 이때까지는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실제 기술이 발전해서 기업 이윤이 늘어나가지고 더 큰 거품이 일어나겠죠.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거 인위적으로 조작된 이 경기 침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이때 이제 벌어지는 일은 정말로 이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1929년도 미국 대공황이 왔듯이 사람들이 구매력이 없는데 기업은 계속 싸게 물건을 생산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경제가 폭망하게 되는 거죠. 이때 거품이 터지는데, 아마 지금 트럼프도 부동산 업자잖아요. 그럼 그동안 이 거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니까 부동산 뭐 그게 재미없었지 않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건 부동산을 어떻게 접근하지 못했던 이유는 금리가 높아져서 부동산은 살만한 여력이 안 돼서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로 금리를 갖다가 정말로 낮춰버리고 경기 침체 유도해서, 그럼 실제 사람들이 이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싸다 해서 부동산 접근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이 과정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과정에 돈 없는 서민들은 이제 돈을 죽을 놈 이미 이때 다 죽고요. 이번 트럼프 관세 때문에 죽을 놈도 다 죽을 거고, 돈이 일부한테 몰려서 자산 증가가 일어나겠죠. 그 대중들은 돈을 빌려서 이제 물건을 사겠죠. 계속 사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쓰레기 청소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있는 사람들은 돈 대신 현금을 챙길 거고, 없는 사람들은 돈 빌려서 자산을 챙기겠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정리되면은 이제 없는 사람들한테 갔던 돈들이 정말로 그때는 강제로 나락으로 갈 거 아닙니까? 정말로 박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현금을 챙긴 부자들이 시차를 두고서 이때 주워 먹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긴 그림이죠. 한 2032년, 뭐 34년, 뭐 그때쯤. 그러면 이번에 이 저점은
지금 뭐 2025년이라면 제 소수는 한 3년 가면 2028년 정도 일을 뭐 저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기간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럼 요 기간에 어쨌든 지금 버티는 거고요. 요 기간에 현금을 챙기고, 요 기간에 다시 한번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은 요 선택으로 인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죽을 때까지 해피엔딩이고, 젊은 사람들은 평생 해피엔딩이고, 또 자녀들까지도 오랜 기간 해피엔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 삶만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트럼프가 이런 그림을 뭐 이거는 제 그동안 뭐 카페에서도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시위를 당긴 거고요. 이 과정이 실제 어떻게 진행이 될는지는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되겠죠. 디테일한 뭐 시기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이제 봐야 되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어떤 요지는 이런 겁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 돈이 많이 빌렸고, 돈이 주식시장으로 가서 부동산을 개판났고,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빌리지 못하니 부동산은 들고 있는 부자들은 자산 처리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트럼프가 강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관세를 부과해서 경기 침체 유도해 버리니까 죽을 기업 죽고 가게 다 죽어버리고, 그럼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금리를 낮추겠죠. 그 금리를 낮추면 사람들이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부자들은 그때 사람들이 대출받아서 살 수 있는 걸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현금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그간 기술 발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기술 발전이 일어나게 되면 살아남은 기업들은 사람을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이익이 극대화될 거고, 그럼 주식 가격은 엄청 높아질 수가 있다. 이때 우리가 현금을 챙겨야 되는 거고, 대중들은 그때 계속 주식을 사게 될 거다.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대중들에게 이 모든 자산,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이 일본이 잘 나갈 때, 거품이 크게 일어날 때 미국 자산 많이 샀다 아닙니까? 그러다가 일본 거품이 꺼지면서 미국 뭐 그대로 틀렸죠.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시적으로 대중들에게 세계의 자산이 넘어가는 듯 하지만 그거 다 빚으로 이루어진 거고, 지금부터 훨씬 더 많은 어떤 거품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럼 그때 우리가 그 거품이 정말로 이거는 인위적인 조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정리가 되면은 그때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자산을 굉장히 헐값에 매집할 수 있다. 이 과정만 잘 지나면 된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 과정이 1929년도에서 뭐 일어났었던 미국의 100년 전의 대공황, 그러니까 100년마다 위기가 한 번 오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큰 어떤 고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 뭐 대충 그런 개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첫 스타트를 이런 식으로 끊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흐름 잘 이해하시고,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쭉 흐름에 맞춰서 그냥 쭉 내 나이 계산해보고 우리 애들 나이 계산해보고 대충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거품 설명할 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내 혼자 도망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팔고 나간다고 이야기할 거고, 그때 분명히 내를 요구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더 가는데 왜 파냐 이런 이야기를 할 거고, 얼마 전에 했던 이야기 똑같은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재 보는 게 타임세이버 글로벌입니다. 타임세이버 글로벌.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줬잖아요. 이거 지금 거기 뭐고 타임세이버나 다른 쓰시는 분들한테 그냥 공짜로 줬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를.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미국 고점인데 제가 양심상 이해가 안 된다. 그냥 드릴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 계속 미국 시장 나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트럼프가 되면 더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냥 드렸다 아닙니까? 지금 미국 시장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고, 또 그 이전에 2차 전지 뭐 잘 나갈 때 2차 전지 지금 끝났다고. 그런데 뭐 사람들은 빚내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제가 나중에 팔고 나간다 할 때 분명히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2차 전지 팔고 나가는 것처럼, 아니면은 미국 시장 그때 현금 챙겨서 지금 아시아 쪽에서 하니까 이쪽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처럼 안 믿을 거라고. 뭐 믿든 안 믿든 개인의 자유입니다만은 뭐 저는 진실되게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하는 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저도 이거 가지고 평생을 갖다가 이 공부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몇십 년째잖아요. 이 공부를 한 게. 아마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고 와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했을 거예요. 저는 하루 종일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평생 이 공부하고 살았고 이런 준비를 하고 살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앞으로 다가올 한 10년 안 되는 그 기간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대비하면서 살았는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게 되는 거죠. 믿고 안 믿고는 개인적인 자유입니다. 자, 어쨌든 뭐 시장이 그래요. 그렇고 시장 수급 들여다보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전기전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 민감 전기전자 이렇게 파는 거고요. 그리고 뭐 금융, 뭐 그 자동차 또 많이 팔았습니다. 그때 2조 가까이 이렇게 팔았고, 연기금은 지수방어 들어오고 기타게 싸니까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코스피 쪽으로 보면은 코스피가 이렇게 또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는데 항상 이렇게 급락 이후에는 뭔가 좀 기회가 있죠. 이렇게 급락 이후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급락 이후에는 뭐 짧든 길든 급락 이후에는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고요. 그럼 이 급락 이후에는 또 다시 반등이나 상승 기류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쪼르지 말고 그냥 항상 그냥 가는 거예요. 항상 이게 자전한 어떤 잔물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큰 변화를 따라가면 됩니다. 큰 변화를 따라가는 그런 흐름을 갖다가 이해를 하고 대처하는 게 낫습니다. 자,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게 저 11개가 있어요. 대충 몇 개 좀 들여다보면은 HTC는 뭐 파란색이 많으니까 들어가면 안 되겠죠? 해우는 요거는 좀 더 기다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요것도 괜찮죠? 요것도 지금 세력들이 돈이 들어왔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낭패를 맞은 겁니다. 2024년 10월경부터 시작해서 변곡점 찍고 세력들이 들어왔는데, 그 과정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관세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 세력들로 봐서는 뜻하지 않은 어떤 외부적인 충격 변수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일단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게 낙폭이 크지 않잖아요. 이것도 뭐 변곡점 찍으면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이거는 뭐 딱 봐도 그냥 들어가면 안 되죠. 파란색만 하면 무조건 피하는 겁니다. 한국가스공사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계속 보유이고요. 또 한미글로벌도 세력들이 지금 들어왔어요. 이미 그 이전부터 들어와서 좀 장난질 치고 갈라 했는데 지금 트럼프 들어와가지고 개판난 상황입니다. 뜻대로 안 된 거죠. 세력들도 자기 나름대로 잘 안 된 거예요. 저거 입장에서 불가항력이 됩니다. 그게 또 이미 지금 저거가 이 종목 들어왔을 때 뭔가 이유가 있어서 들어왔을 거잖아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세력들이 다시 들어갈 때 그때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정치 테마주도 우리는 뭐 뜻하지 않게 뭐 탄핵 이슈도 있었고 대선도 지금 있어서 정치 테마주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갑작스럽게 급등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치 테마주 이렇게 움직이다 함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관련해서 뭐 하도 요즘 시장에서 움직이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관심을 가질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는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빨간색 뭐 좋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당면된 발 앞에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원인을 봐야 돼. 원인을.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아마 저는 특정 사람들한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는 어떤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로 실제로 다투는 우리가 현장에서 목격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근데 막 이래 서로 제3자 입장에서 지켜본다고 했을 때 아니면 뭐 당사자로서 서로 다툼이 있다고 했을 때 하여튼 원인은 이거단 말이에요. 원인은 이건데 서로 다투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못된 놈들 좀 봤을 수가 있습니다.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방적인 지 이야기만 하는 게 있습니다. 싸우다가 뭐 당신이라면 뭐 당신이라면서 다른 건 원인을 제거해버리고 당신 이거 가지고 아니면 이 새끼가 욕을 하면은 다른 건 이 원인은 제껴버리고 이 싸우는 과정에 있어서 일어난 어떤 뭐 불필요한 그러니까 마찰 그러니까 뭐 욕을 했다거나 하면 뭐 네가 내한테 무슨 왜 반말이고 아니면 왜 욕을 하노 해서 그것만 탁 가지고서 원인을 제거해버리고 요것만한 욕을 가지고 부각시켜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놈들이 있어요. 뭐 정치하는 애들이 그 상당히 잘합니다. 말 돌려서.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자꾸 쳐다보는 게 아니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원인을 갖다가 자꾸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트럼프가 표면적으로는 지금 관세 문제를 들고 나왔죠.
그러니까 왜 저런 지금 관세 문제로 들고 나왔는지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를 돈의 관점에서 저는 말씀드린 거고요. 또 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뭐 어떤 정치적이라든지 경제적이라든지 어떤 미국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부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치 경제학적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다양한 어떤 분석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뭐 그런 분석으로 해서 어디 강연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 투자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세계가 지금 이 원인,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 원인을 갖다가 돈으로 생각한다고요, 돈의 관점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돈을 관점으로 바라보다 보니 지금 관세 문제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고, 거품이 이야기하는 거고, 100년 전에 어떤 이야기, 앞으로 돈이 늘어남과 줄어듦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갖다 쭉 이해를 하고, 그럼 어떤 지금 전체 흘러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 관세라는 문제,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트럼프 말대로 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럼 그것들은 하나의 어떤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그게 내가 생각했던, 내가 그림을 그렸던 시나리오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를 살펴보면서 중간중간 디테일하게 이제 대응을 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은 인내적인 지금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그럼 쟤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경기 침체가 오면 사람들은 자꾸 불황을 생각하는데, 경기 침체는 경기가 나빠지는 거는 곧 나가 죽으라는 겁니다. 기업은 나가 죽고 개인들도 나가 죽는 겁니다. 실제로 나가 죽는 거예요. 부도가 난다니까요. 그럼 그걸 지금 인위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니까. 그럼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지금 이거 된 거, 경기 침체에 대해서, 발생한 경기 침체에 대해서, 그럼 그 원인은 뭘 그 앞에 있었겠지만은, 실제 죽어나가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 정부에서는 재정 투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어떤 금리 인하를 하든 돈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과정이 진짜 금리를 낮추고 서민들이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하는 과정에 그럼 다시 대출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그 그림 멀리 보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거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쫙 지켜보다가 큰 흐름을 타고 크게 먹어버려야지 지금 정치 테마주나 까짝까짝 거리면서 그 갈 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흐름을 보고 멀리 보면은 한 번만 딱 성공하면은 그냥 뭐 나도 편안하게, 애들도 편안하게, 자손도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